오늘 이야기는 매일 어머니 묘를 찾아오는 고양이, 그리고 그 목에 걸린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멎은 새벽, 고양이는 어김없이 묘비 앞을 찾아왔다. 그 눈빛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묘비 위엔 균열이 생겨 있었다. 금이 점점 넓어지고 그 안쪽에서 은빛이 새어나왔다. 고양이가 낮게 울었다. 야옹. 그 순간 묘비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호야. 그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그 고양이가 지키던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 승호야. 이른 아침 묘지로 향하는 좁은 산길.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찌른다. 한승호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무표정하게 걸어가고 있다. 손엔 값비싼 시계 하지만 밑창이 다른 구두. 모순이 스며든 모습이었다. 승호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그의 시선이 고양이에게 닿는다. 작은 울음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번진다. 그러나 그는 코웃음을 친다. 또 저 고양이냐,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담배를 꺼내 문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짧게 일렁인다. 그는 묘비 앞에 서서 짧게 절을 한다. 그러곤 냉담하게 중얼거린다. 엄마, 나왔어요. 뭐 또 별일 없으시죠? 입술이 비죽거리며 비웃음이 스친다. 진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말투. 고양이가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인다. 묘비 앞에 떨어진 낡은 펜던트 자리가 비어 있다. 승호는 흙 위의 자국을 힐끗 보고 무심히 발로 문질러 버린다. 그의 구두가 흙을 덮는다. 마치 무언가를 지워버리려는 듯. 그만 좀들 하라니까 사람 죽은 지가 몇 년인데.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른다. 그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본다. 고급 아파트 전경, 그리고 계약서. 눈빛에 탐욕이 스친다. 그는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결국 이 땅도 내 이름으로 넘어왔잖아. 그 정도면 효도 아닌가. 입가엔 피식 웃음이 번진다. 묘비 아래 흙이 약간 움직였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양이가 살짝 몸을 돌린다. 묘비 옆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승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돌을 집어던진다. 꺼져. 재수없게. 돌이 땅에 부딪히며 툭 소리를 낸다. 고양이는 놀라지 않는다.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승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낀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다. 그러나 이내 비웃음으로 감춘다. 에이, 내가 미쳤지. 고양이 눈빛에 겁을 먹다니. 그는 담배를 밟아 끈다. 불씨가 흙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차로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그의 뒷모습이 묘비에서 멀어진다. 고양이는 묘비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펜던트의 체인 조각이 살짝 드러난다. 바람이 그 쇳조각을 흔들며 짧은 종소리 하나를 울린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묘비 아래까지 닿는다. 흙 속 어딘가에서 묘하게 진동이 일어난다. 고양이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린다. 그리고 낮은 울음이 새어나온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이 묘는 결코 그를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고양이의 울음은 그가 나타나기 전부터 묘 앞에 울려 퍼졌다. 마치 그를 부르는 예고처럼. 오전 햇살이 산 아래 마을을 비춘다. 습기가 가신 들판엔 밭일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 그들의 손엔 괭이와 커피가, 입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그 고양이 또 묘에 갔다며? 매일이야 새벽마다.
사람도 그리 못하지. 웃음 섞인 목소리지만 눈빛엔 묘한 두려움이 깃든다. 누군가 조용히 덧붙인다. 은숙이 아들이 서울서 왔다지? 이번엔 뭐하러 온 거래? 허리 굽은 노파가 삽을 세우며 낮게 말한다. 그놈이 어머니 요양원에 버려두고 한 번도 안 왔다지. 근데 장례식 날 고양이가 관 위로 뛰어올랐댄다. 그 후로 묘를 지키고 있대. 주변이 순간 고요해진다. 바람 한 줄기가 회관 창문을 덜컹인다. 그 이야기는 마을 끝으로 또 그 너머로 번져간다. 누군가는 신기한 일로, 누군가는 업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는 점점 모양을 바꾸며 커져갔다. 고양이 목에 펜던트가 달렸다더라. 그 안에 뭐가 있대? 유서래. 은숙이 유서. 아냐, 저주문일 수도 있지. 그때 문이 열리며 한승우가 들어온다. 작은 마을 식당,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그는 무심히 주문을 외친다. 김치찌개요. 혼밥이에요. 그러나 시선은 식탁 위에 오래 머문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자 화면 속엔 요양병원 CCTV 기사가 잠깐 비친다. 식당 아주머니가 접시를 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서울서 오셨어요? 그 한은숙 어르신 댁 아드님이라던데. 승우는 짧게 웃는다. 그냥 잠시 들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의 말끝이 가늘게 떨린다. 식당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진다. 그 고양이 오늘도 새벽에 왔대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묘 앞에서 사람처럼 울었다네요. 승우는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고양이는 고양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담담한 말투지만 그의 눈빛엔 짧은 불안이 스친다. 승우의 시야를 넘어 하늘이 흐릿하게 변한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들창문을 흔든다. 그 순간 접시 위의 숟가락이 스르르 흔들린다. 작은 진동. 승우는 순간 고개를 들어 밖을 본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진실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엔 어머니의 묘와 고양이,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워버리려는 아들이 있었다. 요양병원 방치 사건, 유족 진술 미확인. 승우의 시선이 그 제목에 멈춘다. 한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리고 이내 웃음으로 감춘다. 세상은 잊어버리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 안라디오에서 들려온다. 오늘 새벽 묘지 인근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창밖을 향한다. 밖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묘지 쪽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울음이 라디오 소리 위로 겹쳐 흘러나왔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묘지는 밤새 젖어 있었다. 풀잎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고 묘비 아래에 흙은 눅눅하게 꺼져 있었다. 고양이는 여느 때처럼 나타났다. 몸은 젖었지만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마치 비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듯. 고양이가 묘비를 한 바퀴 돈다. 묘비 틈에서 딱 하는 소리가 작게 났다. 눈을 찡긋한 고양이가 앞발로 그 틈을 건드린다. 그곳에서 아주 얇은 금이 퍼져나간다. 그 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있던 것처럼 묘비의 글자들을 따라 아래로 뻗었다. 한은숙이라는 이름의 끝, 그 밑으로 희미하게 다른 글자가 비쳤다. 물기가 스며들며 묘비 표면이 반투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글씨는 완전히 읽히지 않는다. 누군가 감춰놓은 듯 일부러 지워진 흔적이었다. 바람이 불어 흙냄새가 퍼진다. 고양이는 낮게 울음을 낸다. 그 울음은 묘비를 울리고 묘비의 틈에 고여있던 물이 툭 하고 떨어진다.
떨어진 자국이 마치 눈물처럼 흐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우산을 쓴 남자. 한승호다. 그는 묘비 앞에 멈춰서서 고양이를 내려다본다. 이상한 놈이네. 비가 와도 또 왔어? 비웃듯 말하며 묘비를 발로 툭 찬다. 그 순간 딱 묘비에서 또렷한 균열음이 난다. 승호의 표정이 굳는다. 발을 살짝 떼지만 금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묘비의 절반이 가로로 갈라지며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켠 듯 묘비 속 어딘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승호는 숨을 들이켠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묘비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게 뭐야, 설마 장난인가? 그는 묘비를 두드려 본다. 텅 속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 승호는 당황한 듯 손끝으로 틈을 더 벌리려 한다. 그러나 안쪽에서 갑자기 무언가의 낮은 음성이 흘러나온다. 승호야. 한순간 세상이 멈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주변엔 아무도 없다. 바람도 새소리도 멎은 듯하다. 승호는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묘비를 바라본다. 누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다. 대신 균열 틈으로 바람이 새어나오며 묘비 표면의 흙물이 그의 얼굴에 튀었다. 그가 뒤로 물러나며 숨을 몰아쉰다. 그 순간 번개가 멀리서 치며 묘지를 비춘다. 묘비 위 이름이 번쩍 빛나고 그 밑에 감춰진 글씨가 아주 짧게 드러난다. 한승. 승호는 숨을 멈춘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마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빛은 이내 사라지고 묘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진다. 고양이가 울자 묘비 틈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 그 물방울은 흙 위에 닿자마자 사라진다. 그리고 공기 속에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호는 뒤를 돌아본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묘비 앞엔 그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과 균열만이 남아 있었다. 비가 그친 오후, 승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옛 어머니 집으로 들어선다. 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쉽게 열어젖힌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공기 속에서 묘한 냄새가 퍼진다. 오래된 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시간이 썩은 듯한 공기. 그는 조심스레 불을 켠다. 낡은 전구가 몇 번 깜빡이다가 희미하게 켜진다. 그 빛 속에서 거실 한가운데 작은 재단이 눈에 들어온다. 그 위엔 흑백 사진 한 장.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또 이런 걸 만들어놨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젓는다. 사진 아래엔 향이 하나 꽂혀 있고 그 옆엔 노란 종이 꾸러미가 놓여 있다. 승호는 그것을 무심히 집어든다. 먼지가 툭 하고 날린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눅눅했다. 표면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은숙의 일기. 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웃듯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 오늘도 아들이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한 줄이 방한 공기를 바꿔버렸다. 승호의 얼굴이 잠시 굳는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장을 넘긴다. 승호는 어릴 때는 나를 꼭 끌어안던 아이였다. 요즘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래도 난 기다린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손끝이 멈춘다. 승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린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감정팔이야?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하지 않았다. 불안이 스며든다. 눈이 글자를 따라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흔들린다. 그는 일기장을 덮으려다 마지막 페이지에 눈이 멈춘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짧은 문장 하나. 묘앞 고양이는 내 친구다. 그 아이가 내가 한 말을 대신 전해줄 것이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진다. 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을 향한다. 어디선가 짤랑하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는 놀라서 일어선다. 승우는 조심스레 다가간다. 누가 들어온 건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체인 옆에 작은 털뭉치가 보인다.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그게 고양이의 털이라는 걸. 심장이 빠르게 뛴다. 여기까지 들어온 건가? 설마 그 고양이가? 그는 허겁지겁 체인을 주워들고 창문 밖을 내다본다. 승우는 숨을 멈춘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너무 작다. 고양이였다.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마치 사람처럼 깊었다. 이젠 따라다니기까지 하네. 그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닫는다. 그러나 창문 닫히는 틈새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스며든다. 낮고 길게 방안을 울린다. 그 울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친다. 승우는 귀를 막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마치 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처럼 그 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일기장을 바닥에 던진다.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숨이 거칠어지고 방 안은 침묵으로 잠긴다. 일기장은 바닥에 펼쳐져 있다. 그 마지막 줄만이 선명히 보인다. 이 집엔 아직 내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마을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빗물은 말랐지만 땅 위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모두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승우가 어젯밤 어머니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 집에서 고양이 울음이 한참 동안 들렸다고. 아무래도 귀신 붙은 거 아니야? 그 집은 이제 밤마다 불 켜진다며? 은숙이 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거지.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언덕 위 집으로 향한다. 그 집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창문 틈 사이로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쥐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누가 봐도 피곤해 보였고 얼굴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입가엔 여전히 비웃음 같은 미소가 붙어 있었다. 아이고, 승호 씨 오랜만이에요. 노점 아주머니가 인사하지만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예, 잠깐 들렀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집어들며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숙 어르신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아들이 너무했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어제 새벽에 고양이 봤어요? 봤죠. 묘 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진짜 은숙 어르신 영혼 맞나 봐. 말끝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문 밖을 본다. 승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야기 계속하세요. 저도 흥미롭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햇빛은 따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묘하게 길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는 걸음을 멈춘다.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뒤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린다. 착각이야.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그러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대신 익숙한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승우야, 그만해라.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진다. 땅에 부딪히며 화면이 깨진다. 승우는 숨을 몰아쉰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누군가는 부적을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숙 어르신이 아들을 부르고 있나 봐. 승우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햇빛 아래서도 그는 추웠다. 그 뒤로 다시 한번 고양이의 울음이 터진다.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승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울음이 등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타나면 대화가 끊기고 가게 문이 닫혔다. 그는 그제야 느꼈다. 진짜 고립이 시작되고 있음을. 밤이 깊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묘지를 비춘다. 바람은 거의 없는데 묘비 위의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한 정적이 이어졌다. 승우는 언덕 아래에서 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린다. 그의 표정엔 피곤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상할 것도 없지. 그냥 돌이 금이 간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묘로 걸음을 옮긴다. 묘비의 손을 대본다. 차갑고 축축하다.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 그는 손을 떼고 숨을 들이쉰다. 진동? 설마 집안이 흔들리나? 그러나 발밑의 흙은 고요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다.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람에 실린 낮은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그 소리가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낮고 긴 울음. 엄마. 그의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치듯 움직인다.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묘비 위의 펜던트 자리 근처에서 낡은 체인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다. 쇠붙이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 안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S, H, 그의 이니셜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체인을 땅에 던진다. 체인이 돌에 부딪히며 금소금이 울린다. 그 소리에 묘비의 금이 미세하게 진동한다. 그리고 균열 속에서 바람이 나온다. 바람이 아니라 한숨 같았다. 승우는 눈을 가린다. 빛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낮은 목소리였다. 승우야, 거기 있니? 그는 멈춰선다.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숨을 몰아쉰다. 이건 환청이야. 그냥 환청이야. 그러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번엔 가까웠다. 묘비 바로 옆 발치 아래에서 흙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선다. 한 걸음, 두 걸음. 묘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그 그림자 끝엔 고양이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는 고양이. 그 눈빛이 묘비의 금빛과 겹쳐진다. 승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다. 몸이 굳고 호흡이 거칠다. 그는 손을 뻗어 묘비를 밀친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묘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순간 묘비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땅이 약간 흔들렸다. 승우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눈앞엔 균열이 더욱 넓어진 묘비. 그 안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며 낮고 묘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승우는 고개를 흔든다. 누가 거기 있어? 나 놀리려는 거지. 그의 외침은 메아리로 돌아왔다. 묘비와 산울림이 겹쳐지며 그의 이름을 반복했다. 승우야, 승우야. 그는 귀를 막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다. 묘지는 암흑에 잠겼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승우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고양이는 사라졌다. 묘비엔 여전히 균열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균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꼈다. 달빛이 다시 비추는 순간 묘비의 균열 사이로 작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난다. 용서하지 말라. 새벽녘 짙은 안개가 산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의 모든 소리가 묘하게 잠잠했다. 닭이 울지 않았고 개도 짖지 않았다.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언덕 위 묘지는 희미한 달빛 아래 서 있었다. 묘비의 균열은 전날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흙이 묘하게 부풀어 오르고 묘비 아래엔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 번졌다. 고양이는 조용히 앉아 묘비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것처럼 깊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묘비의 금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승우는 그때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또 그 꿈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밖에선 고양이 울음이 들려왔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언덕 위 묘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묘비 위에서 작은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간다. 그 빛도. 그는 손전등을 들고 언덕으로 향한다. 비탈진 길을 오를수록 바람이 세진다. 나뭇잎이 일제히 흔들리고 공기엔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멈춰선다. 손전등 불빛이 묘비 위를 훑는다. 금이 퍼져나간 부분에서 뭔가 반짝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묘비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우야. 그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들리지 않아야 할 이름.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그의 이름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르고 있었다. 손전등이 땅에 떨어져 빛이 돌 위로 굴러간다. 묘비 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흔들린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고양이가 걸어 나왔다. 눈빛은 붉고 꼬리엔 체인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있을 리가 없어. 승우는 뒷걸음질 친다. 그러나 고양이는 멈추지 않는다. 묘비 앞까지 다가와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이 공기를 갈라놓는다. 묘비의 금이 다시금 깨진다. 쨍. 마치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 묘비의 균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그 안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 승우는 눈을 감았다. 빛이 사라진 후 묘비는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균열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작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그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집어든다. 라벨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은숙의 유언. 그는 숨을 삼킨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다. 유언이라니, 이건 누가 넣은 거야. 주변은 고요했다. 고양이조차 울지 않았다. 그는 묘비 앞에 서서 멍하니 카세트를 바라본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속삭임이 들린다. 그걸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한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묘비를 비춘다. 승호의 그림자가 묘비 위로 길게 들이운다. 그 그림자와 한은숙의 이름이 겹친다. 그는 숨을 들이켠다. 그 순간 묘비 아래에서 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고양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이 산 전체를 울린다. 승호는 카세트를 움켜쥐고 언덕을 내려간다. 그의 표정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묘지에서 낮은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고양이 울음이라 했고 누군가는 죽은 자의 목소리라 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했다. 그날 이후 묘비의 균열은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는 걸. 이틀 뒤 아침, 도시의 카페 창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 새벽 시골 묘지에서 이상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묘비가 스스로 갈라지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 한 장면이 재생된다. 비 오는 새벽 고양이와 묘비, 그리고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빛.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진짜야? 합성 아니야? 요즘 AI로 다 만들잖아. 근데 저 이름 봐. 한은숙 그거 어제 기사에도 있었던 이름 아냐? 이름이 들리는 순간 승호의 손끝이 떨린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누가 찍은 거야, 누가 감히. 손끝으로 기사를 스크롤한다. 제목 아래엔 작게 적힌 문장 하나. 한은숙 씨의 아들이 요양병원 방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숨을 멈춘다. 심장이 귀 뒤에서 뛰는 소리가 들린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진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휴대폰 단체 대화방에서는 야, 이거 너 아니야? 라고 하고 기자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묘비 영상 관련해서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손이 떨린다. 그는 화면을 꺼버린다. 그러나 귀에 계속 뉴스 소리가 들린다. 고인의 유족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그는 골목으로 들어선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는다. 포스터, 기사 제목, 휴대폰 화면, 모든 곳에 어머니의 이름과 묘비 사건이 떠다닌다. 그의 이름도 덩달아 세상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게 어떻게 퍼진 거야? 누가 찍은 건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골목벽을 주먹으로 친다.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다. 저 아들 말이야. 전에도 이상한 일이 많았어. 그럼 요양원 사건도 그렇고 은숙 어르신이 그 아들 때문에 한을 품고 갔다잖아.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덮는다. 그 말들이 하나의 여론이 된다. 승호는 다시 언덕 위 집으로 향한다. 어머니의 집,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 그는 문을 닫고 커튼을 친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하다. 그는 카세트를 꺼내든다. 은숙의 유언. 그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손끝이 떨리지만 눈을 떼지 못한다. 듣지 않으면 안 돼. 낮게 중얼거린다. 누가 말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손이 재생 버튼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기자는 묘비 사건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승호는 전화를 던져버린다. 이 세상 전부 미쳤어. 숨이 거칠고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댄다. 그 벽 너머 묘비 균열이 조금 더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들리지 않아야 할 그 소리가 이제 그의 지방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야, 승호야. 그날 밤 승호는 어머니의 집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불은 꺼진 지 오래고 오직 카세트 녹음기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그의 손끝엔 땀이 배어 있었다. 라벨에 적힌 글씨, 은숙의 유언. 그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듣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바라본다. 한때는 행복했던 순간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억조차 불편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승호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목소리가 울렸다. 오랜 세월이 묻어난 나직한 어머니의 음성. 그는 숨을 멈춘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얼마나 외로운 아이였는지 그걸 말해주지 못한 게 내 죄였다. 승호는 이마를 짚는다. 그만 좀 하라고. 그러나 손가락은 멈추지 않는다. 녹음은 계속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속이고 살지.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심을 외면하면 그 진실은 끝까지 쫓아온단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는 녹음기를 꺼버리려 하지만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 기계가 고장난 듯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승호야, 넌 나를 버렸지만 나는 아직 내 곁에 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틀었는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치 지금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그는 놀라서 녹음기를 멈춘다. 화면엔 아내라는 이름이 떴다. 여보.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싸늘했다. 승호 씨, 뉴스 봤어요. 지금 아들 학교에서도 난리예요. 그는 말이 막힌다. 아내의 숨소리가 이어진다. 사람들이 다 당신 얘기예요. 묘비, 고양이, 유언 테이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한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엿보고 있어, 조작이야. 이젠 그만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한테서 더 이상 아무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뚝 통화가 끊긴다. 침묵만이 남는다. 승호는 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다 내 탓이래, 다들. 나만 미친놈 취급해. 그의 어깨가 들썩인다. 그때 녹음기가 다시 켜진다.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승호야, 그만 거짓말해라.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온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내던진다. 기계는 벽에 부딪히며 깨진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테이프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넌 나를 버렸지. 하지만 나는 널 놓지 않았다. 승호는 귀를 막고 방을 뛰쳐나간다. 바깥의 공기가 식은 물처럼 차갑다. 그는 골목을 달려 언덕 아래로 향한다. 머릿속에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거짓말하지 마, 진실은 널 찾아갈 거야. 그 말이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달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는 걸 느꼈다. 점심 무렵 도심 한복판에 대형 전광판이 밝게 켜져 있었다. 뉴스 속보가 쉴 틈 없이 흘러나왔다. 지난 새벽 은숙 묘비 균열 사건의 주요 인물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엔 한 남자의 사진이 등장한다. 양복 차림에 그러나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이름 아래엔 또렷한 자막. 한승우 고 한은숙 씨의 아들. 거리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웅성거린다. 아, 이 사람 그 뉴스에서 봤던 그 아들 맞지? 유언 테이프도 있다던데 진짜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메운다. 승호는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방송 출연 협조 요청이었다. 그는 화면을 꺼버렸지만 알림은 멈추지 않았다. 한은숙 묘비 영상,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인터넷 생중계 진행 중,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는 이를 악문다. 이젠 나를 방송으로 죽이겠다는 거야. 기자가 마이크를 든다. 현재 온라인에서 묘비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보자에 따르면 묘비에서 승호야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숨을 멎는다. 그 문장은 그가 들은 그대로였다. 그의 얼굴이 굳는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누가 그걸 녹음한 거야?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떨린다. 그는 화면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TV 속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지금은 유언 테이프의 진위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TV 속에서는 균열된 묘비, 고양이, 그리고 빛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사람들이 동시에 탄성을 지른다. 승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이건 내 사생활이야. 왜 이걸? 누군가 뒤에서 카메라를 든다. 저기요, 혹시 직접 목격자세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뛰쳐나간다. 거리의 소음이 멀어진다. 그의 호흡만이 이어진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복된다. 승호야, 진실은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친다.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피한다. 유리창 속 그의 얼굴과 TV 화면의 얼굴이 겹쳐진다. 두 얼굴은 닮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하나는 현실의 다른 하나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낙인 찍힌 인물. 그 순간 방송 화면이 잠시 끊기더니 짧은 노이즈가 섞였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다. 승호야. 그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서로를 바라본다. 기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금 현장 음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건 녹음되지 않은 현장 외부의 소리입니다. 방송국은 급히 화면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는 전국으로 퍼졌다. 승호는 허공을 바라본다. 귀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친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진다. 유리창에 금이 간다. 그 금은 마치 묘비의 균열처럼 번져갔다. 승호의 세상도 함께 갈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따라다니고 세상은 이제 그를 묘비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하나의 저주가 되어버렸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승호는 어머니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전기선이 끊겨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한가운데를 희미하게 비췄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에는 깨진 녹음기의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본다. 한때 웃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난 그냥. 말끝이 흐려진다. 눈가에 눈물이 번진다. 그때 벽 뒤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야옹. 그는 고개를 든다. 그 울음은 너무 가까웠다. 마치 벽 안쪽에서 나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귀를 댄다. 그 안에서 고양이의 울음과 함께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호야. 그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엄마. 목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귓가에서도 울렸다. 넌 나를 버렸지. 그날
난 내가 오길 기다렸어. 그는 고개를 흔든다. 그만해.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진 액자가 떨어지고 깨진 유리가 바닥을 굴러다닌다. 승호는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린다. 공기 속에서 향냄새가 피어오른다. 그 향은 분명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는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 사이로 따뜻한 손길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든다. 달빛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승호야,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니? 그의 무릎이 풀린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아니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발소리가 바닥을 스치듯 들렸다. 승호는 숨을 죽인다. 눈앞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러나 발치에선 고양이의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의 시야가 흔들리며 두 겹으로 갈라진다. 한쪽엔 어머니, 다른 쪽엔 고양이의 얼굴. 둘은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다. 이제 알겠니, 승호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간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손을 짚는다. 손바닥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바라본 바닥은 이미 흙으로 덮여 있었다. 방안이 아니라 어머니의 묘 앞이었다. 그는 숨이 멎을 듯 바라본다. 언제 이동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였다. 묘비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묘비 위에 앉은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눈빛이 달빛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춘다. 그 순간 묘비의 균열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넌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그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어머니의 환영은 사라졌고 묘비 앞엔 고양이만 남았다. 그 울음이 달빛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승호는 낮과 밤의 구분을 잃었다. 그의 현실은 무너졌고 그의 죄는 점점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막 떠오를 무렵 승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은숙의 유언 카세트가 쥐어져 있었다. 밤새 그는 묘비 앞에서 무언가를 본 듯 말없이 퀭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었다. 테이블 위엔 어머니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묘비 아래 내 목소리가 남아있다.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몸서리를 친다. 승호는 망설이다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뿐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승호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이건 내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그의 숨이 멎는다.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톤이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 넌 나를 너무 빨리 두 번째로 죽였어. 승호의 손이 떨린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말라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인다. 거기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유언 집행 관련 문서. 봉투엔 오래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와 그 옆에 무표정한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리고 구석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망일 하루 전. 이건 말도 안 돼. 그날 난 병원에 있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러나 문서 속엔 서명이 있었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동의자 한승호.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때 카세트 속 목소리가 이어진다. 승호야, 난 널 용서하지 않는다. 그날 내가 한 서명으로 나는 숨을 거뒀다. 그의 눈이 크게 뜨인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일그러진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간다. 어디선가 고양이의 울음이 들려온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본다. 창문 틈새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이 녹음기 위에 먼지를 날려버린다. 그 밑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그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어 올린다. 바닥엔 작은 SD카드가 테이프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노트북에 꽂는다. 영상 속 병실 내부. 의료진이 서류를 내민다. 그 옆에 선 남자. 피로한 표정. 그러나 분명 자신이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중얼거린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러나 영상 속 어머니는 눈을 감기 직전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용서하지 말라. 그의 몸이 굳는다. 카세트에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다. 승호야, 진실은 다시 돌아온단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꺼진다. 방이 암흑에 잠긴다. 그리고 묘비에서 들렸던 균열음이 방 안에서 울려 퍼진다. 승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선다.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그 사이로 고양이의 울음이 섞여 들어온다. 그는 손으로 귀를 막지만 그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심판의 예고였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이 겹쳐진다. 이제 내 차례야, 승호야. 그는 눈을 감는다. 공포보다 깊은 죄책감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언덕길. 승호는 맨발로 묘지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유언 카세트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공허하면서도 어딘가 결심에 찬 듯했다. 눈 밑엔 깊은 그늘이, 손끝엔 아직도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간다. 바람이 멈췄다. 오직 고양이의 낮은 울음만이 울리고 있었다. 묘비 앞엔 작은 그림자 하나. 그 고양이가 그를 기다리듯 앉아 있었다. 또 너냐? 그의 목소리가 쉰다. 그러나 고양이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눈빛은 오히려 그를 이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묘비 균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그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손에 들린 카세트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르륵. 기계가 스스로 재생되었다. 승호야, 이제야 왔구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든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난 내가 나를 버린 순간 그곳에서 이미 죽지 못했단다. 내 억울함이, 내 고통이 이 땅에 묶여 내 그림자를 따라다녔지. 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입술이 마른다. 숨소리가 거칠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그만해, 이제 그만. 그러나 그 순간 묘비의 빛이 강하게 번쩍인다. 눈을 감았지만 빛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고요히 멈춰 있었고 묘비 앞에는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엄마, 이제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린다. 내가 용서를 빌 수 있다고 생각했니? 진실은 묻지 못해. 거짓은 묘처럼 남아 썩어간단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묘비의 금이 폭발하듯 터져나간다. 흙먼지가 공중으로 솟구친다. 승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바람이 그의 주위를 맴돈다. 그 안에서 고양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한숨이 겹쳐진다. 이제 내가 겪을 차례야. 그의 손목에 차가운 체인 조각이 감긴다. 그가 놀라서 내려다보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를 묶은 건 당신이야. 그가 낮게 중얼거린다. 묘비 위에선 빛이 점점 줄어들고 남은 건 단 하나, 고양이의 눈이었다. 그 눈은 마치 심판자의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묘비 아래에서 낮은 음성이 울렸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고통이 뭔지. 그는 균열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쉰다. 그리고 결심한 듯 중얼거린다. 좋아요. 이제 내가 끝내줘. 그의 얼굴엔 두려움보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고양이는 천천히 일어나 묘비 옆으로 사라졌다. 승호는 묘비 앞에서 눈을 감는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그날 새벽 묘비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아래에선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전등이 하나둘 깜빡이며 꺼졌다. 밤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마을의 가로등은 하나둘 꺼져가고 달빛조차 안개에 가려 희미하게 깜빡였다. 승호는 어머니의 집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엔 깨진 녹음기 조각, 그 위엔 그의 피가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든다. 바람 한 줄기 없이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너머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거기 누구야? 그는 조심스레 다가간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창밖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 유리에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손자국은 작고 가늘었다. 마치 여자의 손처럼. 그가 손을 뻗자 유리 위의 자국이 천천히 사라진다. 그 자리에 이슬방울이 맺히며 글자가 드러났다. 그날을 기억하니? 그의 손이 떨린다. 그날이라니 대체. 그는 기억을 더듬지만 머릿속이 어지럽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귀에서는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때 집 안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들린다. 드르륵. 무언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그는 소리나는 쪽으로 향한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 묘비에서 봤던 체인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체인이 스스로 움직이며 그의 손목을 휘감는다. 으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체인은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팔을 따라 기어오르며 목까지 조여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떼어내려 하지만 손끝은 허공만 움켜쥔다. 그의 숨이 가빠진다. 엄마 제발 그만.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체인은 스르륵 풀려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손목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피가 아닌 묘비에서 봤던 그 빛이었다. 그 빛은 혈관을 타고 팔 위로 스며들었다.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난다. 이건 뭐야? 몸에서 불빛이. 그의 팔이 떨리며 빛난다. 빛은 가슴으로 그리고 눈으로 퍼졌다. 순간 그의 시야가 뒤집힌다. 눈앞이 어둡고 차가운 땅으로 변한다. 사방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묘비들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가 발을 내딛자 땅이 울렸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엄마. 그는 나직이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이 땅은 널 기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묘비의 균열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고양이가 그의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눈빛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심판의 기운만이 서려 있었다. 묘비의 금빛이 점점 커지고 그의 몸을 감싼다. 그리고 그 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친다. 이제 내가 내 고통을 대신 살아라. 그날 새벽 마을 언덕 위에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번개라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라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이후 묘비의 금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빛이 사라진 자리엔 고요가 남았다. 승우는 다시 눈을 떴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방이 아니었다. 희미한 형광등, 소독약 냄새, 침대 위엔 산소호흡기를 단 노년 여성이 누워 있었다. 요양병원이었다. 그는 숨을 삼킨다. 여긴 언제죠?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모든 게 멈춰 있었다. 시계 초침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간다. 엄마.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손끝이 닿지 않는다. 손이 허공을 스친다. 투명한 벽 같은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자신이 걸어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차가운 얼굴의 한승호. 그는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냉정해 보였다. 저게 나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과거의 승호가 의료진과 짧게 대화한다. 어머니 상태가 악화돼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만두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중을 무겁게 때린다. 지금의 승호가 외친다. 안 돼.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젓지만 그의 손은 연기처럼 병실 공기 속에 흩어진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아니야, 그때 나는 서류만 확인했을 뿐이야. 그러나 과거의 자신은 서류에 서명한다.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 그게 묘비의 균열이 생기던 그 순간과 같았다. 찰칵. 서명 후 들린 펜 덮는 소리. 어머니의 모니터가 천천히 평선을 그린다. 비. 병실 안의 공기가 정지한다. 그는 두 귀를 막고 울부짖는다. 그만해, 그만 보여줘. 하지만 세상은 그의 외침을 무시한다. 그의 앞에서 과거의 자신이 천천히 돌아본다. 눈이 마주쳤다. 과거의 승우의 눈빛엔 후회도 감정도 없었다. 그건 냉정한 타인의 눈이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친다. 손등에서 피가 흐른다. 그러나 그 피는 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이 벽을 타고 병실 전체로 퍼진다. 벽이 흔들리고 병실의 풍경이 찢어지듯 뒤틀린다. 순식간에 요양병원의 장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묘비가 다시 나타난다. 묘비의 금이 이전보다 훨씬 깊었다. 그 틈 안에서 피와 빛이 섞인 액체가 흘러나온다. 이건 나를 벌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묘비 위에서 고양이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서명하는 손, 모니터 평선,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그는 그 눈빛을 보며 울부짖는다. 미안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바람만이 대답했다. 묘비 균열 사이로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지. 승우는 땅에 무릎을 꿇는다. 눈물과 피가 뒤섞인다. 하늘엔 천둥이 울리고 묘비의 균열이 완전히 벌어진다. 그리고 그 틈 아래서 무언가의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건 고양이의 형체를 한 복수의 혼이었다.
그날 밤 승호의 절규가 묘비 아래로 삼켜졌다. 천둥이 다시 울린다. 하늘은 검은 구름에 덮이고 묘지 전체가 붉은 빛으로 뒤덮였다. 승호는 무릎을 꿇은 채 묘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바람은 비명을 지르는 듯 울부짖었다. 그 고양이는 천천히 승호 쪽으로 걸어온다. 걸음마다 땅이 진동했다. 승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중얼거린다.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어. 제발 멈춰줘. 그러나 고양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다. 그 안엔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승호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내가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야. 피부치의 인연, 인간의 마지막 양심. 그 모든 걸 내 손으로 끊었지. 그는 고개를 떨군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나 대답 대신 묘비 균열 사이에서 불빛이 폭발했다. 땅이 갈라지고 묘비 아래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그건 고통과 원망이 섞인 절규였다. 잊지 않았다. 승호는 귀를 막고 주저앉는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흙과 피를 섞으며 땅을 덮었다. 그는 절규한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 이젠 됐잖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양이가 그의 눈앞에 멈춰섰다. 죽음으로 끝날 죄가 아니란다. 승호야. 그 말과 함께 고양이가 그의 앞발을 묘비 위에 올린다. 묘비가 폭발하듯 부서지며 붉은 빛이 그의 몸을 감싼다. 빛은 눈부시게 퍼졌다. 승호의 비명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고요와 흙먼지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물속엔 희미한 얼굴 하나가 비쳤다. 승호였다.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 든 사람처럼. 새벽이 밝았다. 비가 먹고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물든다. 묘비 앞엔 고양이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묘비 조각 사이로 들어가 작은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고양이의 털을 스쳤다. 그 모습은 잠시 빛에 닿더니 흙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묘비 위엔 한 줄의 금빛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 글자는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묘비 앞에 앉아 있는 고양이를 봤다고 했다. 그 고양이의 목엔 늘 작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새겨진 이름, 은숙. 며칠이 지났다. 비는 멎었고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언덕 위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묘비 앞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목걸이 안쪽에 새겨진 이름이 보였다. 한은숙.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그 묘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 고양이는 떠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묘비를 지켰고 눈이 오면 묘비 앞을 파며 그 자리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주인을 기다리는 걸지도 몰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새벽 묘비에서 다시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엔 붉은 빛이 아니라 은빛이었다. 그 빛은 고양이의 눈에 닿아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묘비 위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마치
이제 끝났다는 인사처럼 남아 있었다. 햇살이 묘비를 감싼다. 묘비의 문장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돌 위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새겨진 듯 남았다. 고양이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마다 묘비 앞에 작은 그릇에 우유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둔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우유는 항상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